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좌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배당락이 나타났고요. 이제 내일이면은 올해 증시 마지막 날인데,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이론 배당락 그 기준폭이 한 1.3% 정도였었는데, 그보다는 시장이 양호하게 끝이 난 그런 모습이었죠.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는 보합으로 마감되었고, 배당락의 중심이 되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0.5% 정도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중소형과 코스닥은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사실 중소형과 코스닥 오늘 상대적으로 반등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혀 저는 예상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우선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거기다가 1월달 기대치가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3% 이상의 급등이 나왔는데, 12월 한 달 동안을 놓고 볼 때 그동안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 코스닥이 굉장히 주가가 약했었는데, 오늘 이 한 방으로 거의 맞춰놓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바이오 제약 이쪽이 역시나 시장에서 또 한 번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선도를 했고, 그 다음에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 컨텐츠 이런 쪽까지 해서 고르게 코스닥 시장은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고민이 되죠. 저도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코스닥에 대한 전략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는데,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 2015년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2015년 마지막 거래일 날 우리가 주식을 들고 가야 되냐, 아니면 일부 현금을 쥐고 가야 되냐, 이 부분 좀 따져야 되겠죠. 자,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를 볼 때 이제 시장에서 조금 늦게 나오는데, 코스닥이 이제 오늘 바닥권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강하게 연결된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자, 볼게요.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그동안 시장에서 방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어중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670이라는 라인대에서는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650 라인대가 지지가 돼주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냥 한 방에 670 라인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위쪽 방향을 그대로 뽑아줄 것이냐, 그 부분인데, 자, 우선은 추세 라인대를 보니까 추세 라인대는 걸리는 위치가 대구는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해주게 되면 시장에서 그동안 가장 매물이 많았던 라인대가 670에서 700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700 라인을 최소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는 단기적으로 짧게 N자형 상승의 그림체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폭이 열려 있다가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박스권을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뭐 상당히 강하게 연결될 텐데, 결국 이 부분은 사실 내년 1월달 시장이 됐을 때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게 좀 더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대가 매물이 굉장히 두껍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두꺼운 매물대를 소화를 하려면은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유입이 좀 강해져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12월달 증시 자체가 이벤트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연말을 앞두고 연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좀 작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중요한 매물대 소화하려면 예전에 주 매물대 있을 때 거래 대금이 약 3조에서 4조 사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거래 대금이 나타나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현재 쫓아갈 것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서는 670 마디를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눌림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만약 670 마디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할 때는 아직까지는 보류한 쪽,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코스닥은 어차피 이제 개인들 매매가 중심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들어오긴 했지만 개인들 매매 중심이라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확인이 안 됩니다. 예상치 자체가 좀 없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생각이 될 부분은 내년 1월달 들어갔을 때 기업들이 이제 4분기 실적이 1월 중순쯤에 발표되는데, 제가 앞전에 4분기 실적이 대형주 같은 경우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실적이 발표되면서 매기가 다시 한번 강하게 유입은 될 수 있는데, 발표하기 전까지 코스닥이 좀 더 상대적 우위를 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코스닥 시장을 끌고 간 섹터가 바로 바이오 섹터인데,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 아주 화끈합니다.
상반기에는 바이오 섹터가 주도주가 되면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줬었고 빠질 때도 아주 곡소리 날 정도로 빠졌죠. 그러고 나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면서 약세를 좀 뛰다가 오늘 한 방에 어느 정도 회복했는데, 그래서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하신 분들은 늘 하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한 방 나올 수 있다. 모멘텀만 들어오면 한 방 나온다. 근데 사실 오늘은 모멘텀은 사실 없지만 시장에서 2015년에 마지막 증시가 다가오는 만큼 다시 한번 바이오가 나 죽지 않았어, 이런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바이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텍 차트인데, 바이오텍 차트가 사실 이제 오늘 8% 급등이 나왔어요. 모양새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이 방향을 못 잡고 있던 부분을 오늘 한 방에 역시 뚫어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전체 차트는 7월 달까지 바이오 섹터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채널 상단, 채널이 아니라 이제 하락 채널, 하락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저점을 한번 엄청나게 빠졌었죠.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30-40% 이상 빠졌으니까. 그러고 나서 한번 올라갔는데, 지금 전체는 무슨 패턴이냐? 상가 패턴입니다. 상가 패턴 안에서 이제 11월 달, 그리고 7월 달,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무너질 때, 그 다음에 한미약품에서 대형 호재가 나왔을 때, 이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렸었죠. 거래대금이. 그래서 이때 거래대금의 중요 라인 때 이제 딱 진입을 한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바이오 차트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추세 라인대를 넘어간다면 상가 패턴 상단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새로운 추세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인대를 또 저항을 받느냐, 요 부분인 것이고,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매물대인 구간대를 딱 진입을 해놨기 때문에 이 라인대부터는 개인들이 물량이 그동안 많이 물려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전에 요 고점 라인대인 한 2,900 정도, 2,850 정도 되는데, 이 라인대를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밑으로 꺾이는 차트가 되기 때문에 패턴 마디에서 지금 당장 바이오 차트를, 바이오 관련주들을 추가로 쫓아간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확인을 좀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670이라는 선을 중요하게 보고 그 라인대가 깨진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관망인 거고, 그 라인대 깨지 않은 상태에서 위쪽에서 매물을 소화하거나 거래 대금의 증가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공략을 하는 방향인데, 바이오 차트도 현재 비슷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방이 있는 그런 흐름이 오늘 정확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가 또 어떻게 될 거냐. 2016년도에 2015년은 거의 뭐 바이오가 움직였으니까 2016년도 그대로 이어질 거냐 부분인데, 사실 한 번 주도를 이렇게 강하게 한 섹터가 그 다음에도 연달아서 나타난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데,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현재 뭐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을 잡고 있는 것은 대형 쪽이고 실적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성장 동력은 여전히 제약바이오, 중소형 쪽이 성장 동력이 강한데, 이제 내년에 있을 중국에서의 정책이라든지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 시장까지 봐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형주 차트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중소형이 오늘 다 같이 움직였는데 중형주 차트도 오늘 2%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자, 중형 차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 차트를 올해 다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 마찬가지로 내려오다가 추세대를 계속해서 저항으로 맞춰놓고, 그리고 앞전에 8월달, 9월달에 저점 자리대를 올해 이탈을 했다가 12월달에 이탈했다가 다시금 올라왔는데, 역시 또 여기서 방향을 잡아주는 위치에 왔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중소형이 굉장히 좀 까다롭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방향 자체가 좀 안 잡힌 상태에서 조금 모양이 일그러졌던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오늘 장대 양봉들이 나오면서 그림이 좀 바뀐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추세 라인대를 돌파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맞고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마디폭 자체가 지금 하나 정도 더 떨어졌다가 가는 것이 보통 맞는 패턴인데, 강하게 갈 경우는 돌파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많죠. 그 이 매물대를 소화하려면은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 줘야 되냐? 약 1조 이상 들어와 줘야 됩니다. 거래 대금이. 왜? 그 라인대, 매물이 많았던 자리대에서 보통 평균적인 거래 대금이 1조에서 1조 5천원까지 나타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거래 대금이 붙어줘야지 소화를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12월 달 연말에는 원래 거래대금이 많이 축소가 되는데 이 흐름이 내년 딱 들어왔을 때 거래대금의 증가가 확 나타나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증가가 나오려면 시장은 정말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장에서 배당락 때문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거래가 감소했다. 그게 다시 회복이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특별하게 모멘텀이 일어나줘야지 투자 심모 개선이 크게 되거나 그래야지 거래 대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소형주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주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차트나 소형주 차트나 8월달 저점 라인 때까지 급락이 떨어졌다가 12월달에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케이스인데 소형주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중반 이번 달 중순까지는 수직으로 떨어졌었고 그리고 반등을 좀 먼저 한 케이스예요. 코스닥이라든지 이쪽보다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추세 라인 때 지금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인데 소형주 차트는 조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넘어가기가 좀 더 힘든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상가 패턴의 하단을 이탈하면서 내려왔다 올라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되돌림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 중소형을 갖고 얘기할 때 코스닥과 중형은 그나마 돌파 가능성이 한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소형 같은 경우는 돌파 가능성이 반이 안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소형 같은 경우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높은 케이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래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대금도 앞전에 매물이 워낙에 많은 자리이고 거래대금 1조 이상 나타나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코스닥과 중소형이 강세를 떼려면은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중소형과 그리고 코스닥으로 거래대금이 약 5조 정도가 1월 달부터는 유입이 돼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5조라는 거래대금이 이루어지려면은 사실 거래소 대형주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말라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내년 1월 달 시장에 국내로 들어오느냐 아니냐가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12월 달 시장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는 잘 안 가는데 이번 올해 12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있었고 뭐 배당 확대라든지 뭐 대주주의 뭐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까다롭게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럼 대형주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죠. 대형주 차트는 방향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시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형주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 12월 달 하락 상승 하락 반복이죠. 근데 이게 결국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11월 달 이제 고점부터 해서 계속해서 박스권 그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상단 자리를 넘어가기 제일 좋죠. 사실은 추세 라인 때 넘어가면은 전체 추세를 넘어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위쪽 방향을 강하게 뽑아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내려갔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시장에서 배당락이 떨어지고 양봉으로 맞춰놓긴 했지만 결국 오늘 시장에서 소외를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상단 자리를 넘어가느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형주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2조 5천에서 3조 5천 정도로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는 2조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거기다가 시장에서 오늘 거래소 대형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누린 프로그램 매수가 만기일 이후에 시장에서 약 1조 6천억 정도로 왔는데 오늘 2,700억 정도가 출회되었어도 아직까지는 약 1조 3천억, 1조 3,800억 이 정도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물량이 계속해서 매일 떨어지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말에 배당 투자가 들어온 것이 단순히 배당 투자 들어왔다, 배당 끝나서가 다 나간다 이게 아니라 베이시스에 맞춰서 가요. 그런데 그 베이시스에 맞춰서 가는 게 어떻게 되냐? 12월 달 만기가 딱 끝나고 나서 선물에서는 이론 배당이 이미 빠져 있습니다. 근데 현물 쪽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았죠. 그게 오늘 나타난 거고 그러면서 선물과 현물이 베이스에 맞춰가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대형주 자체가 낮게 떨어지고 선물에서 반등이 좀 미약하게 나오다 보니까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계리율이 마이너스 0.6까지 간 거죠. 0.6%까지. 그러니까 프로그램 물량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끝날 무렵에 어떻게 돼요? 선물 쪽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계리율이 축소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만들어버린 거죠. 왜? 자, 선물 이제 현재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왜 고민이 되냐면 올해 증시를 딱 봤어요. 왜? 중소형 코스닥이 오늘 급등이 확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학습 효과이기도 하고
이제 대형주 하신 분들은 트라우마이기도 해요. 서로 이제 엇갈린 거죠. 왜 학습효과라고 얘기하냐? 개인 투자자분들은 배당락 끝났지. 올해 코스닥 급등 나왔지. 내년에 1월 효과 다시 한번 나타날 것이야. 이 기대치 형성이 되는 거죠. 반면에 대형주 하신 분들은 중소형 코스닥이 날아갈 때 소외받았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파생 쪽에서 움직이는 쪽은 어떻게 되냐? 대형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매도치고 포지션 자체를 옵션을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관하고 외인들은 어떻게 잡냐? 반대 포지션 잡아버려요. 그래서 베이시스까지 오늘 장 끝날 무렵에 맞춰놨으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야 라는 부분이 실제로 안 떨어질 수도 있고 프로그램 매수가 오히려 더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 달에 외국인과 기관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3조 이상 있었는데 외국인은 거의 안 들어왔거든요. 그 상태에서 기관들이 대규모로 들어왔었는데 기관분이 빠지는 거를 외인들이 소화를 해버리면은 빠지질 않습니다. 그 흐름이 6월 달까지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나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 번에 빠진 것이 아니라 베이시스에 맞춰서 조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자고요. 장 마감이 끝날 때 계리율이 0.12%로 올라갔죠. 계리율 0.12%라는 게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베이시스 보셨던 분들은 항상 마이너스였었죠. 근데 이게 왜 플러스로 됐냐? 오늘 배당량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계리율 자체가 오늘 장중에 가장 좋을 때가 마이너스 0.1% 정도 됐었는데 이게 종가로 선물지수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0.16까지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그 0.16까지 올라가면 프로그램 매도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떨어질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물 쪽하고 옵션 쪽 포지션을 보게 되면 개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형주는 중소 코스에 가면은 역시 안 될 거야. 관점이니까 선물 매도가 나오죠. 그러면서 콜 매도, 풋 매수, 하방 포지션으로 잡아버립니다. 반대로 기관과 외인들은 앞전에 지난주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이 일치가 안 됐었어요. 일치가 안 되고 서로 엇갈린 포지션이 취해져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 둘 다 선물 매수, 콜 매수, 풋 매도. 상방 포지션을 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내일 어떻게 돌아갈지 또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방향이 확실하게 잡히는 거는 결국 내전 시장이에요. 외국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의 밸류라든지 뭐 실적이라는 이런 거 봤을 때는 대형 쪽이 우세를 띄는 것이 아직까지 맞는 그림이고 방향도 똑같습니다. N자형 상승으로 가는 그림이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1월 초에 가냐 중순 넘어서 실적 발표 확인하고 갈 거냐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여전히 좀 중요해요. 그럼 삼성전자는 모멘텀을 어디서 받을 거냐? 내년 1월 6일부터 이제 세스가 있죠. 세스에서 모멘텀 받을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또 형성이 될 겁니다. 그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 여건 볼 때는 중국에서 뭐 내년부터 바로 13차 5개년 계획이 들어가고 이런 거 봤을 때는 대형 쪽이 우세한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오늘 하루 만의 분위기라든지 심리적인 부분은 중소형 코스닥에 가 있으니까 까다롭긴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일이 2015년의 마지막 날인데 주식을 들고 갈까? 들고 가도 괜찮냐? 아니면 매도를 해서 일부 현금을 만들어야 되냐? 그 부분이죠. 사실 간단합니다. 주가 위치를 보면 돼요.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대형주라든지 거래소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주가 자체가 매년 5년 동안에 박스권 하단 자리에 와 있죠. 그럼 하단 자리에 와 있는데 실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2015년이 사상 최대치라고 했었죠. 내년도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실적은 사상 최대치인데 주가는 제일 하단에 있어요. 더 이상 빠질 쪽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중소형도. 오늘 시장에서 바닥을 만들어줬으니까 거래량 증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줬으니까 추가로 급락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겠죠. 그럼 우리가 12월 달에 가장 시장에서 왔다 갔다 시장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유가와 환율입니다. 그럼 유가 환율만 확인하면 돼요. 유가 차트 한번 보죠. 자, 유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유가 차트가 앞전에 말씀드렸지 삼각 패턴 세경 차트에서 3단 하락했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뭐 합니까? 바닥 따지기 해주고 있죠. 그러면 바닥 따지기 해주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아래쪽은 없답니다. 그럼 이제 유가도 마찬가지로 위만 있는 케이스죠. 반등세가 세게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바닥은 나온 케이스예요. 그러면 유가적인 부분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시장에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 달러 강세 부분이었죠. 달러 강세, 신흥국 토화는 약세. 근데 이것도 역시 바뀌었죠. 달러 인덱스 차트 한번 보죠. 달러 인덱스 차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선반영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상가 패턴에서 상단 돌파했다가 직전 고점 라인 때에서 저항 받고 어떻게 합니까? 약세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강세될 가능성이 제한이 된다. 그러면 신흥국 역시도 뭡니까? 환율 시장이 크게 요동칠 일이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추가적으로 연휴 기간 동안에 돌발 악재가 뭐 테러라든지 돌발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들고 가셔도 무방하다. 오히려 전 들고 가는 쪽으로 말씀해 드립니다. 자, 2015년 증시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입니다. 사실 2015년 증시는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는 중소형 코스닥이 유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었고, 반대로 대형 같은 경우도 뭐 증권이라든지 일부 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중반기, 그러니까 8월 달까지 아주 시장 자체가 다 무너졌었죠. 그리고 이제 12월 달까지 등락을 거듭하면서 반등을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그런 증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굉장히 셌던 증시였어요. 근데 이 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상반기에는 제약바이오가 어마어마하게 해줬고,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서서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전기차 이쪽에 모멘텀을 좀 받아서 움직였는데, 전기차는 새롭게 움직이는 테마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약바이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중간하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2015년 마지막 증시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이 이제 어감은 좀 그런데 병신년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다들 좋은 결과 있게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2015년 깡센클럽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시 인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